사는 건 많은데 정작 행복은 늘지 않더라. 어느 날 문득 집안에 쌓인 물건들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샀더라?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허할까?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사는 순간은 즐겁지만 사고 나면 불행해지는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 너머에 숨겨진 우리 마음의 허기, 관계의 공백, 삶의 무게에 대해 조심스럽게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오늘도 무언가를 사려다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작은 방향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이런 물건 왜 자꾸 사게 될까? 요즘 들어 자꾸 손이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보면 사고 싶어지는 물건들입니다. 마트에서도, 인터넷에서도, TV 홈쇼핑에서도 이건 꼭 있어야 돼요 라는 말에 어느새 손가락은 결제를 누르고 있죠.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명자님은 71세.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두 자녀는 외국에 정착해 평소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외출하는 것도 일이고 옷 차려입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것도 좀 겁이 나요. 그래서 요즘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홈쇼핑 방송을 켜면 마음이 이상하게 들썩이는 거예요. 와, 저 건 진짜 편하겠다. 저 가격에 저 구성이면 안 살 이유가 없네. 따로면 이거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카드를 꺼낸 지 몇 달. 명자님의 집에는 다 쓰지도 않은 냄비 세트, 입지도 않은 이너웨어, 한 번 쓰고 창고에 들어간 자동 청소기까지 물건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물건을 기다리는 동안은 괜히 설레고 배송 알림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정작 박스를 뜯고 나면 기분이 싱겁습니다. 기대보다 별로예요. 심지어 안 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지금 내가 좀 외로운가? 괜히 돈만 썼네. 심리학자들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물건을 사면서 물건 자체가 아닌 감정을 삽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은 기대, 남들이 나를 조금 더 좋게 봐줄 거라는 환상, 그리고 지금 내 삶이 너무 무료하다는 증거. 그래서 명자님은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기분이 허할 때 사면 금방 후회가 오더라고요. 그 물건이 내 기분을 책임져 주진 않더라고요. 우리 모두 마음이 비면 지갑이 열린다. 이건 명자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누군가와 교류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물건을 통해 감정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실제 삶에 쓰이지도 감정을 진짜로 치유하지도 못한다면 그건 단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입니다. 왜 자꾸 사게 될까? 그 질문의 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공허함, 그리고 지금 내 일상에 결핍된 무언가에 있습니다. 물건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관계가 채우고 경험이 채우고 나 자신과의 대화가 채우는 것이지요. 2부, 자꾸 사게 되는 물건의 특징. 앞서 이야기 나눈 이명자님처럼 우리도 모르게 사고 나면 후회하는 물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물건들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징 3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산 물건. 지금 이 가격이면 공짜나 다름없다니까요. 홈쇼핑 채널에서 자주 듣는 멘트죠.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 한마디. 참 신기하게도 필요한가 보단 싸니까라는 이유로 결제를 하게 만듭니다. 66세 김정옥님은 최근 식품 저장 용기 세트를 3박스 샀습니다. 10개 사면 5개 더 준대서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쓰는 건 손에 익은 2~3개뿐이고 나머지는 싱크대 아래 박스째 쌓여 있다고 합니다. 싸다고 샀지만 결국 쓰지 않는다면 돈도 공간도 낭비인 셈이죠.
싸서 샀다는 말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면 비싸도 후회가 적습니다. 반면 필요 없는 물건은 싸게 사도 결국 짐이 되지요. 두 번째, 외로울 때 손이 가는 물건. 사람이 외로우면 말수가 줄고 움직임도 줄지만 손가락만은 바빠집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쿠팡도 들어갔다가 지마켓도 들어갔다가 유튜브를 보다 우연히 뜬 광고를 클릭하고 어느새 장바구니엔 물건이 한가득입니다. 강서구에 사는 68세 윤영수님은 외로움과 쇼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보고 싶을 땐 사람을 봐야 하는데 물건으로 그 허전함을 메우려 하니까 자꾸 뭘 사고 또 사게 되더라고요. 쇼핑을 해도 기분이 금방 가라앉는다면 그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를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운 마음은 소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산책, 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한 보상이라는 말에 속는 물건. 이 나이에 이 정도도 못 사주나?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말은 누가 말린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위한 소비를 아껴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보상이 진짜 나를 위한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70세 유정숙님은 보상 소비를 자주 한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잘 참고 살다가도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은 날엔 그래, 나도 인간인데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날 산 옷은 한 번도 입지 않았고 그날 산 화장품은 아직도 새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나를 위로해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음 달 카드값이 날 더 속상하게 만들었지. 진짜 보상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시간입니다. 나를 다독이는 말, 나를 위한 하루가 훨씬 더 값진 보상이 될 수 있어요. 사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물건이 있고 사고 나서 기분이 무거워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필요와 감정 중 어디에서 출발했느냐입니다. 지금 이 물건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허해서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생각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내 마음을 덜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3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사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해서 산 거야.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기분이 안 좋을 땐 뭘 하나 사줘야 풀리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진짜 사고 있는 건 물건 자체가 아니라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버드대 소비심리 연구. 사람은 물건보다 감정 상태를 산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진행된 소비 행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입할 때 실제로 원하는 건 물건 그 자체보다 그 물건이 줄 것 같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생긴 접시를 보면 이걸로 손님 맞이하면 뿌듯하겠지. 고급 화장품을 보면 내가 아직 괜찮다는 느낌이 들겠지. 운동기구를 보면 이번엔 진짜 건강해질 수 있겠지. 라는 기분을 사는 것입니다. 감정 소비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나를 위해 좋은 걸 하나 사는 것. 충분히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물건이 정말 채워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69세 조남수님의 고백.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신 조남수님. 막상 손에서 할 일이 놓이고 나니 갑자기 삶이 허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나? 왜 이리 하루가 길까? 그런 공허함을 견디기 위해 처음에는 운동복을 샀고 그 다음엔 홈트기구, 화분, 책, 주방용품, 캠핑 의자까지. 그걸 사면 내 일상이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웃긴 건 물건만 쌓이고 나는 그대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변화된 삶인데 물건은 그걸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물건은 없습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는 제품도 없습니다. 자존감을 올려주는 소비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대화, 새로운 도전과 경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지요. 심리적 공허함과 소비의 악순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상 소비 혹은 감정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안 좋다. 무언가 산다. 잠깐 좋다. 후회가 온다. 기분이 더 안 좋아진다. 다시 무언가 산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건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물건이 내 삶을 조금 더 괜찮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아지는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돌볼 때입니다. 물건은 감정의 임시 처방일 뿐, 진짜 치유는 느낌이 아니라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뭘 살까보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걸까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로 불필요한 소비를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4부. 자꾸 쌓이는데 왜 행복은 줄어들까? 어느 날 집안을 가만히 둘러봤습니다. 옷장엔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 부엌 서랍엔 개봉도 안 한 주방용품, 현관 구석엔 쓰지도 않는 운동기구가 쌓여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살 땐 이거면 좀 더 나은 하루가 되겠지, 이거 있으면 뿌듯하겠지 했지만 이제는 공간만 차지하고 마음만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런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소유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가질수록 내 삶이 더 나아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이 내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유에는 관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정리할 게 많아지고, 정리할 게 많아질수록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지고, 결국 물건은 삶의 여백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72세 송정임 님의 이야기. 송정임 님은 몇 년 전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내가 이 많은 걸 어디에 두고 살았지? 이걸 다 쓰지도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더라고요. 박스를 열 때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튀어나왔고 이름도 잊은 옛날 물건이 먼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임님은 말합니다. 물건을 보관한 게 아니라 후회와 미련을 모셔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건이 많아질수록 결정은 피곤해지고 마음은 분산된다. 실제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어수선한 환경은 집중력과 만족감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즉,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결정 피로를 느끼고 일상의 작은 선택에도 지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접시는 어디에 뒀더라? 정리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손이 안 가는 물건들. 그 모든 것이 정신적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시키고 결국엔 삶이 무겁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물건이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라는 착각. 한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요. 이건 추억이라 못 버려요. 물론 이해합니다. 물건엔 사연이 있고 오래된 것일수록 감정이 깃들어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 물건을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내가 가진 게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소유가 아니라 짐입니다. 물건은 처음엔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간을 차지하고 신경을 쓰게 만들고 버릴 용기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비워낸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을 맞이할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당신 주변의 물건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이건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가? 내가 갖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유효한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5부. 더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 되기 위한 3가지 습관. 앞서 우리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꾸만 무언가를 사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점점 무거워지는 삶.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덜 사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볼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3분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가볍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일 사기 전에 왜 사는지 적어보기. 물건을 사기 전 마음속으로라도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왜 사려고 하지? 이 물건이 없으면 정말 불편할까? 작은 실천 팁. 스마트폰 메모장에 물건 사기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이건 지금 꼭 필요한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겹치지 않나? 한 달 뒤에도 이걸 사고 싶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물건들이 구입 보류로 바뀌게 됩니다. 충동은 순간이지만 후회는 오래 갑니다. 고민 후 사는 건 선택이지만 고민 없이 사는 건 반사신경일 뿐입니다. 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기.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만큼 하나를 내보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옷을 샀다면 안 입는 옷 하나를 기부하거나 처분하기. 그릇을 샀다면 쓰지 않는 접시 하나를 정리하기. 전자기기를 샀다면 낡은 제품은 정리하기. 이렇게 하면 물건이 쌓이지 않고 늘 적당한 수량 안에서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70세 윤순애님은 이 습관을 실천하며 집이 점점 숨 쉬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드릴 때 무언가를 내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삶을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산 마음이 허할 땐 사기 대신 쓰기.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땐 그 감정을 소비로 푸는 대신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글을 써도 좋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도 좋고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불러도 좋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곰고 사면 잠깐 풀리지만 표현하면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68세 이정옥님은 혼자 있으면 늘 홈쇼핑을 틀었는데 요즘은 일기 쓰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쓸 때는 막막했는데 막상 몇 줄 쓰고 나면 신기하게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 물건보다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무언가를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안 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을 더 깊게,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필요한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고 순간의 기쁨보다 오래 남을 평온을 택하고 물건보다 나 자신을 더 챙기는 삶. 그게 바로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샀나요? 그리고 그 물건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었나요?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허전함은 물건보다 사람이, 말이, 온기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언가를 더 사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가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들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노후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노후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어드리는 노후 산책. 다음 산책에서 또 뵙겠습니다.